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AI를 앞세운 한 업체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자금을 맡긴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업체에 1,500만 원을 투자한 80대 김모 씨. AI나 빅데이터를 다루며 여러 계열사까지 있다는 지인의 설명을 듣고 노후 자금까지 쪼갰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짓다가 한 8, 90%가 몇 배로 나온다, 그냥 노후 자금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한 60대는 딸에게까지 권유해 함께 1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돈도 벌고 불이웃도 돕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들이 투자한 업체는 워너비 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팔았고 새로운 회원이 낸 가입비와 상품 구입비 중 일부를 추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모든 회사의 그 수익을 40%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 모집에 돈을 지급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등 방문 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영업 정지 명령과 함께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만 3만 명, 피해액은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워너비 측은 환불을 요청하는 일부 회원에게 대부분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는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전 원자력 연료 전 본부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한전연료에서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자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죠. 그런데 연장 구간의 건설비 수천억 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자 아산시가 난색을 보이고 나섰고 충남도 역시 노선 종점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GTX 노선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비가 민간 자본과 국비, 지방비가 각각 50%와 35%, 15% 부담인 GTX 본선과 달리 연장 구간의 건설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조사해보니 천안시와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연장 구간 건설비 추정치만 약 2,200억 원. 여기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GTX 노선 연장 사업을 위해 국토부와 8개 자치단체 간에 상생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산은 이미 SRT와 KTX 등 고속철도 노선이 있어 GTX 노선으로 인한 수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효율성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GTX-C 노선의 종점이 정부 아닌 아산역이 아닌 온양온천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 간 엇박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이 시행 중인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산시가 우주항공청 주관 공모에 선정돼 도심항공교통 핵심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건립합니다. 시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부성면 1원 간척지 B지구에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심항공교통 핵심 부품 시험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센터 구축으로 생산 유발 480억 원, 부가가치 260억 원, 257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를 맞은 대전 동구가 인구 유인 정책으로 대청호 일대의 장미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를 만들어 축제를 열어 인구 유입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 대청호 일대에서 열린 장미 전시회입니다. 대전 동구가 2028년까지 조성 예정인 대청호 장미공원의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단순 전시회인데도 2만여 명이 방문해 축제 못지않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대전 동구가 이렇게 장미 심기에 나선 이유, 다름 아닌 인구 감소 위기 때문입니다. 이 대청호 일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명소를 조성해도 경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관광객을 늘려 인구 유입 효과라도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장미 전시회만 해도 장미 식재와 조형물 설치 등으로 12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2028년까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장미공원을 조성하는데 대전시 예산 400억 원이 투입되고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얼마나 찾을지 또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면밀한 검토 분석이 있고 난 다음에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정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전 동구는 인구 20만 명 선을 위협받으며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인구 유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좀 하는 겁니다. 또 장미공원 조성은 생태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며 돌봄과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있는 경렬비 열도.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영해 기점이지만 이를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데요. 경렬비 열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7월 4일 오늘을 경렬비 열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외딴섬. 백길로 2시간을 달리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우뚝선 등대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1909년부터 100년 넘게 우리 바다를 밝힌 이곳, 대한민국의 영해 기점, 경렬비 열도입니다. 동과 서, 북쪽으로 삼각형을 이룬 3개의 섬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이 결정됩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부터 12일까지가 저희 영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해도 섬 주변은 꽃게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어서 해마다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양 경비정하고 대치했던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어족 자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충남 태안군이 7월 4일을 경렬비 열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2014년엔 중국인이 사유지인 서경렬비도 매입을 시도했던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동경렬 비열도와 서경렬 비열도를 국가가 매입해서 울릉군 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데 이어 이제 경렬비 열도의 날까지 선포되면서 해양 주권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예산군 오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돈사 한 동이 모두 타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공주시 월송동 수자원공사 공주수도운영센터에서 40대 직원 A씨가 폭 18cm, 깊이 2m의 좁은 수로 시설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A씨가 홀로 정수처리 시설물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